총 1,661명이며 8,042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 환자는 998명이며 외국인은 8.3%인 83명, 이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234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55만 9,119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계획, 그리고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드렸고 2주 전인 4월 6일 한 차례 연장하여 오늘까지 거의 한 달에 걸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 현재 우리는 긍정적인 방역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 환자가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오늘은 약 2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집단 발생 건수도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하던 상황이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도 줄어들어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방역망 통제 수준이 강화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방역망 통제 범위 밖에서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며 혹시나 이러한 감염 사례가 조용히 집단 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사례가 여럿 있었다는 점도 2주 정도 뒤의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위험 요인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 번지는 중이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체류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이동량과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3월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직후에는 이동량과 카드 사용 모두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점점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침체와 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중대본은 이상의 의견 수렴 결과와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여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원인 미상 감염 사례를 최소화하여 향후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자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과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16일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운영을 재개합니다.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 접촉이 가능한 실외 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운영 시에는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운영 중단 권고, 집회 금지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매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위험도 및 생활 방역 준비 사항을 평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감염 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1일 확진 환자 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 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 방역의 준비 사항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방역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는 문화와 준비가 갖추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 체계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 체계입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우리 사회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대본은 생활 방역 기본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들도 다양한 소관 분야와 시설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마련한 세부 지침은 방역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이며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와 국외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간을 길게는 몇 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감염 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하며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방역관리 상황이 안정적으로 나아질 경우 안전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방역을 도입할 계획이며 역으로 상황이 나빠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간 실천해 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자는 정부 요청에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영세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정발해 버리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주 뒤에는 모든 확진 환자가 방역당국이 통제하는 관리체계 아래에서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 속에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공적 마스크의 대리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경우 현재는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하여 허용했으나 4월 20일 내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함께 살지 않더라도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월요일부터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체계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조해 주신 약국 등 관계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몰려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나 모임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밀집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다소 밀집도가 높더라도 안전한 이행이 담보되는 시설도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령의 환자분들과 많은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분들이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높아지는 기온 속에서도 겹겹의 보호 장비들을 갖추고 땀을 흘리는 분들을 생각하며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지속하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브리핑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의해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중수본 언론대응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수본 언론대응팀장입니다.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사전 질의입니다. 앞서 교육부 장관께서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이달 말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온라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고3부터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는 24일 학력평가 시행 여부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 네. 나오서 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교육부는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등교 계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었고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총리께서 중대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중고등학생들의 계약은 등교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가장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좀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간 다시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면서 그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 그 가능성들을 지금 타진하고 있고, 이후 그 감염 전문가들이나 이제 중대본 전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점차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4일 날 지금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를 이제 등교해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7개 교육청 그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는 지금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지금 연장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보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화진료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전화진료 종료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특히 어르신들의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병원 내 감염을 막고 거동불편자들의 진료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동안은 전화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 들어온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시행 초기인 3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2월 달 3월까지는 전화 상담 및 진료에 대한 시행 결과 누적, 그러니까 청구가 비용 청구건이 26,52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빠른 속도로 그 청구건수가 늘어나서 3월 30일부터 4월 6일간 한 주 동안 한 5만 천 건이 더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지나간 날짜를 말씀드린 것은 실제 전화 상담이나 진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각 병원 또는 의료진들이 비용 청구를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적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근 자료를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이유이고, 다만 제가 경량을 말씀드리면 2월 달은 약 2만 6천 건이었지만 3월 이후부터는 빠르게 증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전화를 통한 상담과 진료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시행하냐 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를 아직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화 처방과 상담을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하기가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기자님들이 주신 질문입니다. 동아일보 이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방대본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은 종교, 유흥, 체육시설 등은 거리두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현재 지금 발표된 밀집시설 운영 제한 권고 완화는 이에 배치되는 조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실상 방역 지침 준수가 불가능한 유흥시설은 방역보다는 자영업자나 경기 위축 등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대본 입장이 궁금합니다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한결의 권지담 기자님 질의도 조금 비슷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마다 나들이 객이 야외에 모이고 있고 주요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속속 모이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느슨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로 인해 오히려 거리두기가 사실상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중대본 입장이 궁금합니다. 오늘 발표된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까지 시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실외 행사 같은 것은 방역 지침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전에는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던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유흥점, 종교시설, 학원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열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행정명령이 내려가 있었고 각 지자체에서는 그 행정명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엄하게 행정명령 준칙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들 4개 종류의 시설들, 앞서 말씀드린 학원, 종교시설, 유흥가 그리고 PC방 같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사용 중단이 아니라 사용 자제를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용을 할 경우 혹은 그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적절한 이격거리 그리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출입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 그리고 출입자들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이 지침은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판단해서 자신들의 지역은 좀 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더 강화된 그런 방역 준수 또는 시설 운영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각 지자체별로 좀 더 강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유한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그에 더해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더 강화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들이 객들이 이미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자연공원이라든지 또는 국립공원 또 뭡니까? 예, 자연휴양림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다만 그것을 각 시설별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 방역 지침을 만들고 관리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대로 비교적 실외 시설이나 야외 활동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그 말씀하신 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 오전 브리핑하고 지금 저희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내용 간에 좀 차이가 있지 않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현재 이 중대본에서 논의한 결과는 지난 며칠간 질병관리본부장님도 같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토론을 해서 확정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신 상태에서 오전에 발표를 하신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가 어느 정도 수치들의 준수가 된다 그러면 생활방역 체계로의 바로 이행을 검토한다라고 2주 전에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재 아까 이 제1차장님이 발표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바로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좀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발표의 핵심이었고 오전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발표하신 내용도 그와 유사한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신 분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해 방대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업소 등은 아직도 위험도가 높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대본 중심의 발표가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라는 데는 의견이 없는데, 다만 부처별로 발표하는 내용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일반 국민들로부터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과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교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는 방식을 중대본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주요 내용을 선별해 발표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소 설명이 된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행 방안은 항상 모든 것이 중대본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고, 중대본에서 결정된 그 사안들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또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으로서 각 부처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 간의 어떤 시행의 강도라든지 또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없고, 혹시 이제 국민들 여러분께서 그런 차이점이 미묘한 차이점을 느끼신다면 저희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전 부처가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조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결의 권지담 기자님 질의입니다. 3월 5초 황금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방역 매뉴얼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걸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구체적 방역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매뉴얼이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의입니다. 예, 질문 다수는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큰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실내 시설보다는 실외에 앞서 말씀드린 국립공원이라든지 휴양림 같은 것을 좀 빨리 준칙을 만들어서 개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 실외 시설까지 포함하신다는 거라면 그것은 조만간에 국민들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에 예컨대 박물관이라든지 공공박물관 같은 경우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예컨대 그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총 정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으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람객들이 그 박물관 안을 다니실 때 자연스럽게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역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지담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신규 환자 수나 감염 경로가 깜깜이인 환자 비율 외에도 앞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지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을 그 기준과 지표로 삼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의입니다. 예, 오늘 브리핑문에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1일 확진 환자 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 비율, 그 외에 집단 발생의 현황,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될 것이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또 이웃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이웃 국가에서 국내로 유입하는 해외 입국자들의 발생 건수 등들도 포함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